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충분히 예상은 했었지만 이재명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붙은 당 내용과 방탄 논란을 반일몰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기회주의자라고들 하죠. 이재명의 입에서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라며 강제 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망국적 강제 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들을 제물 삼는 행위라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또한 이재명은 입에 걸레라도 물은 듯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은 당장 오는 주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장외 집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는 11일 특정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서울광장에서 강제징용 해법무효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또는 민주당이 가세한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에 본인이 나서는 것이 다소 좀 뻘쭘한 측면이 있었고 전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검찰 규탄 집회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 속에 단 한 번으로 막을 내렸죠. 때마침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라는 명분이 생겼고 이를 틈타 장외 집회를 마음껏 벌일 수 있는 어떠한 한판이 열린 셈입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은 자신이 언급한 국회 결의안 추진 외에도 오늘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이에 따라 국회 부회장을 지낸 사선 중진 김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일 굴욕 외교대책위원회가 긴급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잠시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한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손톱만큼이라도 국익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주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또 문재인의 그것과 많이 닮아있는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21년 3월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 장관에게 국제사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를 판결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 피해 당사자 개인이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취임했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과거사 피해자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큰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식하리만큼 죽창가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권의 일본에 대한 외교 같지도 않은 아마추어 외교 탓으로 한일 관계는 단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고착 상태에 빠졌고 아예 대화조차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는 어떤 소모전 양상의 연속이었죠. 이렇게 한일 관계가 꽉 막혀버리자 이용수 할머니는 아마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같은 원인은 모든 외교적 사안을 국내 정치와 정권 연장 그리고 친북 활동을 위해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비정상적인 외교 때문이었습니다. 집권 초중반 위안부 협상, 강제징용 문제로 반일 감정을 부추긴 것은 자신들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매우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이 그토록 경계하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깨뜨리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과는 아무런 대화도 안 할 것처럼 죽창가를 들었던 문재인이
2021년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향해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21년 3.1절 기념사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더불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대일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이 정말 국익을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해 7월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올림픽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슈에 김정은, 스가, 바이든, 문재인 이렇게 네 사람이 도쿄에 모여 또 한 번의 위장평화쇼를 치르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놓은 문재인 정권은 도쿄올림픽마저 다시 김정은,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데 꽉 막힌 한일 관계 탓으로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가 필요했을 찰나에 3.1절이 돌아왔고 기념사에서 일본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아마도 피해자 중심주의와 더불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문재인의 3.1절 기념사에 문재인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어떤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 드러내면요. 지난 과거 정권의 문재인이나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이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단 한 채의 진정성을 과연 가지고 있었냐라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일본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과연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어떠한 진일보된 일본의 사죄를 이끌어냈고 실익을 얻었느냐라는 점을 한번 상기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반일 감정을 철저히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 자들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우고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득세할 때 어떻게 나라가 파탄나는지 이걸 오늘날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이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흔히 쓰는 말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국력에 비춰봤을 때 과거사를 뛰어넘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한국 정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패턴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국민들도 동조해 일본의 유화적인 정치인에겐 친일파, 토착외구라는 시대착오적 공격이 가해지곤 했죠. 참 어처구니 없게도 해방 후 두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가해자, 우리는 피해자 이런 시각을 좀 탈피하고 일본, 그래? 니네가 그 수준이면 우리가 니네들을 포용해 주마. 우리 국민은 우리가 책임진다. 니네한테 돈 구걸 안 한다. 전쟁 범죄 국가의 오명을 끝까지 달고 살아라.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도덕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의 양심 있는 정치 세력이나 일본 국민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요?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